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오른손잡이에요. 뭐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왼손잡이들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자네만 성장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ADHD들이 점점 많이 걸리는 게 같은 논리대로 하면은 애들이 태어나면서 오른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좌뇌가 성장할 확률이 많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면은 우뇌형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고 나라가 성장 발전하고 인류가 성장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펜트에 굴리는 그런 걸 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 몸으로 움직이고 또 어떤 걸로 새로 개발하고 창조하고 앞서 나가는 미래의 삶을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실질적으로 우뇌가 더 똑똑해야 사람들이 성장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좌뇌만 발달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삶에 안주를 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되는 삶을 거부하게 되고 과거에 연연해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공부만 했던 애들이 답답해. 말을 해도 먹히지 않고 아는 건 많은데 대화가 안 돼요. 20살 넘어도 마찬가지야. 애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려는 일들을 안 하게 돼요. 다 펜대 굴리는 일만 하고 누구한테 지시, 오더를 내리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렇게 많냐고.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근데 모든 아이들을 그런 목적으로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다 오더 내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일의 직업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 이 애들이 전부 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룹들이 그 그룹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위주로 가르치다가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되고 이 애들이 초등학교 그때부터 촉법소년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성인이 됐더라도 대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인 거지.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자기에 있는 그런 대학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어렵지 않은 지식 가지고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은 사기를 칠 리가 없지.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거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게. 자, 왼손잡이 애들, 이런 애들이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글 쓰고, 그러니까는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글 쓰는 거에 예민해요. 왜냐면은 아직도 엄마들 머릿속에 애들 공부에 관련된 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왼손하고 오른손 뭐 번갈아 가면서 하긴 하지. 그런데 글 쓰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이 글씨 같은 게 오른손잡이한테 많이 유리해요. 이 조합형 글씨기 때문에.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나열성 글씨기 때문에 왼손잡이여도 상관이 없거든. 우리나라는 쓰다가 다시 와야 되고 쓰다가 와야 되고 쓰다가 와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는 그리고 글씨 자체가 조합식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글씨를 쓰게 되면은 몸이 좀 틀어지는 게 있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거고 문제가 뭐냐면은 왼손을 많이 쓰면은 우뇌가 성장한다. 왼쪽을 많이 쓰면은 우뇌가 성장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잡이들은 미친듯이 좌뇌가 성장하겠네. 이거는 뇌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른손을 썼는데 좌뇌가 성장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는 몸을 쓰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런 삶 살아왔던 사람이, 오른손잡이가 지금 좌뇌도 잘 성장을 안 하는 사람이 왼손 잠깐 그거 쓴다고 우뇌가 막 미친듯이 발달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잠깐 그거 했다고. 그러니까 우뇌 좌뇌가 뭔지도 모르고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모르니까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2년 전인가 봤던 게 있어요. 왼쪽 눈으로 이 책에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우뇌가 성장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한 게 한번 올라온 게 있었어요. 아마 우뇌자를 찾다 보면 아마 그 영상도 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독서는요 무조건 좌뇌로 하게 돼 있어요. 내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이 뇌가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좌뇌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우뇌인데 지금 두 개가 잘 보시면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거예요. 지금 색깔이 하나가 더 있죠. 이게 언어에 관련된 뇌예요. 이게 언어에 관련된 뇌. 이 좌측으로만 하게 돼요. 아이들이 책을 읽던 성인이 책을 읽던 무조건 텍스트에 대한 거는 무조건 좌뇌로 하게 돼 있어요. 자, 눈으로 텍스트를 본단 말이에요. 일반 물체, 무슨 이런 지갑이라든지 또는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개예요. 이 텍스트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봤다가 그 다음에 후드엽으로 오게 돼요. 후드엽에서 이걸 체크를 해요. 이게 물건인지 글씨인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글씨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운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이제 전부 좌뇌로 가게 돼.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 사람 몸에 우측은 좌뇌에서 담당하고 좌측은 우뇌에서 담당한다. 이게 잘못 알려진 거야. 오른쪽을 많이 쓰면은 좌뇌가 성장을 하고 왼쪽을 많이 쓰면 우뇌가 성장한다가 아니라 몸에서 움직이는 거를 서로 다른 쪽에서 이 목에서 X자 교체되거든. 이 들어와 가지고 다 반대로 한다는 소리예요. 시시경도 이거는 뇌 안에서 교체가 돼요. 뇌 안에서. 그래서 왼쪽 눈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은 좌측 뇌로 해서 교체가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몸은 반 나눠가지고 반대에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뇌출혈이 우뇌에 걸렸다. 그러면은 왼쪽 사지를 움직이기가 힘들고, 만약에 뇌출혈이 좌측에 걸렸다. 그러면은 오른쪽 사지를 움직이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이 텍스트는 다른 거예요. 글씨를 본 거를 후드엽에서 받아요. 근데 오른쪽 눈으로 보든 왼쪽 눈으로 보든 상관이 없어. 글씨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거는 우측뇌를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좌측뇌로 들어오게 돼요. 좌측뇌에서 글씨를 인식하고 베르니키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거든. 이 측두엽에 베르니키 영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무조건. 뭐 어디서 도대체 우측을 쓴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시신경만 우측을 걸쳐서 이렇게, 근데 X를 한 거야, X.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후두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바로 글씨를 인식하는 순간 좌측으로 들어오게 돼. 도대체 어디서 우측을 쓴다는 거야. 후두엽은 시신경이야. 그냥 눈으로 본 거. 이게 후두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정엽, 측두엽, 전두엽,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후두엽은 말 그대로 그냥 정보를 눈으로 받는 거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방 뉴런, 그러니까는 시각적 그런 효과, 그 다음에 남이 멋있어 보이는 거 그 연예인들 따라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부터 후두엽 피질이 많이 발달하면서 연예인들 많이 쫓아가고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부터. 그 다음에 내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 따라하고, 엄마들이 인스타 중독돼가지고 그 인스타 인플루언서 따라하는 것도 이 후두엽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시각을 차단을 하잖아. 그러면 누굴 따라할 수가 없어요. 시각을 차단하면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많이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가 강해져요. 딱 그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후두엽에서는. 그리고 들어온 정보가 물체일 때는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 이게 텍스트일 때는 뭘로 들어가요? 이 좌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좌뇌로 들어가서 베르니키 영역에서 한 번 더 검색을 해요. 만약에 딸기라는 거를 봤어. 글씨를 봤으면은 여기서 딸기가 들어가네. 근데 딸기를 검색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측 뇌에서 그때 이건 오른쪽 눈으로 보든 왼쪽 눈으로 보든 상관이 없어요. 딸기라는 거를 내가 한번 먹어봤어. 그러면 딸기 그 달콤한 느낌. 그래서 나는 맛있게 딸기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입에 침이 고이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맛있는 사탕을 먹었습니다. 달콤한 뭐 이런 꿀을 먹었습니다. 그럼 입에서 질질 흐르잖아. 식초라는 얘기만 들어도 입에서 질질 흐르고, 이게 뭐냐면은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36개월 이전에 이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맨날 텍스트 보여줘봐야, 텍스트를 외우게 하고 암기를 하고 많은 단어를 알아봐야 의미가 없는 게, 애들이 운해를 안 써요. 저장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아는데 애가 얘기를 못하고, 애가 좀 아는 단어 양에 비해 가지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티키타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운해가 떨어져서 경험 정보가 없기 때문이야. 내가 10,000가지 단어를 아는데 실질적으로 경험한 게 10가지밖에 없으면은 10가지에 대한 내용으로밖에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말이 안 돼. 내가 오른손을 많이 쓴다, 왼손을 많이 쓴다, 이거는 뇌에서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 뿐이에요. 오른손을 많이 썼다고 좌뇌가 발달하고, 왼손을 많이 썼다고 우뇌가 발달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왼손에서 움직이는 거를 오른쪽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고, 오른손을 많이 쓰는 거는 왼쪽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오른손을 만지든 왼손을 만지든 그거는 뭐야? 이 손에서 담당하는 거야. 손에서. 그렇게 하고 내가 만지고 경험한 것들이 뇌 전체로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주로 만지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에서 뭐 창조를 하겠다 이럴 때는 우측뇌를 걸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런 게 좌측뇌로 들어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좌측뇌로만 들어온 거는, 우측뇌로 뭐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거의 극히 드물고, 우측뇌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들, 일단 손뇌랑 우측뇌를 써서 하는 거는 좌측뇌를 써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요 안에 보면은 요 부분이 이게 뇌량이에요. 뇌량. 이 뇌량에서 우측과 좌측을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정보가 뇌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기였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플래시카드라든지 문자라든지 또 책을 많이 읽히게 되면은 우측 뇌를 안 쓰기 때문에 이 우측 뇌로 갈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보통 좌측 뇌는요 우측 뇌를 싫어해요. 우측 활동하는 거 싫어해요. 왜? 우측 활동하면 개고생을 해야 되거든. 여기는 명령 하달만 하는 거고 꼬마들이 좋아하는 명령 하달만 하는 거야. 오다만 내리는 거고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노가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노가다. 근데 애들은요 이 노가다 작업을 해야 지능이 올라가요. 근데 엄마들이 맨날 명령 하달만 하는 이런 것만 하는데 거기다가 애들 자아까지 엄마가 뺏어가면은 얘가 뭐예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오다를 받는 연습만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좌뇌가 강한 애들은 없어요. 무조건 내 위에 사람이 나한테 오다를 내린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자기가 이제 나름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명령받는 걸 또 싫어해. 위아래 상하관계가 돼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서로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상하관계의 오다 를 받고 아니면 오다를 실행하고 근데 복잡한 거는 안 하려고 해요. 단순하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애들 정리정돈 청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거를 오래 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애들 보면은 앉은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는단 말이야. 얘네들은 왜냐면은 정리정돈 청소 많이 시키고 거기다가 책요가까지 하고 애들 못 걷게 하면은 애들이 집중력이 있는 거 아니라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고 어머니의 다음 오더가 없기 때문에 대기 중이야. 이게 AI만 돼, AI. 그런 거예요. 명령 하달이 없으면 그냥 대기 중 상태로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걸 뭐라고 생각해? 엉덩이 힘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명령 하달이 올 때까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자, 그만해. 이제 다른 거에 그러면은, 명령을 받았으니까는 그걸 하는 거야. 그런 애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먹히는 애들이 이제 운해형 애들이지. 그러면은 그 명령 하달 하는 거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다가 불꽃이 튀기다가 애들이 ADHD가 걸리는 거지. 또 명령 하달 너무 잘 받아버려서 이제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거기서 자폐나 아스퍼거가 걸리게 되는 거고. 이게 보통 순환기질 아이들이 자폐가 잘 걸려요. 순환기질 아이들이. 엄마들이 지금 얘기하는 뭐 우리 애는 원래 예민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다 순환기질 아이들이. 순환기질 아이들은 보통 엄마가 하려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거든. 그러다가 엄마가 자폐성 물질들을 영아시기 때부터 보여주게 되면은 애들이 오감 기능이 엄마 명령 하달에 의해서 따르다가 오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손 잡이든 왼손 잡이든 우대 잔의 성장 발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차라리 양손을 다 쓰게 하는 게 이제 좋은 거지. 강제로 오른손을 쓰게 하는 게 안 좋아요. 왼손잡이들은. 양손을 다 쓰게 하는 거고, 오른손잡이도 양손 다 쓰게 할 수 있잖아. 피아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만지는 것도 두 손 다 쓰잖아. 오른손잡이도 두 손을 다 쓰고, 왼손잡이도 두 손을 다 쓰는데, 보통 왼손잡이들은 오른손 만들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소근육 활동을 시킨단 말이야. 그게 뇌에 대해서 알고 시작한 건 아니고, 오른손잡이를 만들려다 보니까는 가위질도 왼손잡이 애들을 오른손으로 시키고, 뭐, 만드는 것도 뭐 잡는 거, 색칠도 강제로 오른손으로 시키고 하다 보니까는 알게 모르게 은미치 활동이 들어간 거야. 또 이걸 두 개 다 쓰게 했다고 왼손잡이 애들 또 피아노 일찍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지. 그렇게 하다 본 게 전부 다 운의 활동인 거야. 그래서 왼손잡이 애들이 오른손잡이 애들보다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좀 똑똑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쓸데없는 공부학습을 한 게 아니라 운의 활동을 어리버리 많이 하게 된 거거든. 그렇게 된 거지.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체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냥 뇌에서 명령하다는 거야. 왼쪽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왼쪽.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오른쪽 뇌에서 명령하달만 할 뿐이지. 그게 뭐 오른쪽을 많이 쓴다고 뭐 왼쪽 뇌가 발달을 하고 또 왼쪽 몸을 많이 쓴다고 오른쪽 뇌가 발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알아두시고 특히 텍스트는 무조건 좌뇌로 들어온다는 거. 또 경험 정보도 없으면 오리지널 좌뇌로 들어오는 거고 왼쪽 눈으로 보든 오른쪽 눈으로 보든 상관이 없는 거야. 야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야 한쪽 눈을 가리고 다녀. 운해를 성장하고 싶으면은 왼쪽 눈만 뜨고 운해를 닫고 다니면 되겠다. 그렇지? 왼쪽 눈으로만 계속 보고 다니면은 운해가 성장하겠네. 야, 그런 단순한 거예요, 그건.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사람의 운해가 성장을 하려면은 이 소근육 활동이 잘 돼야 되고 대근육 활동이 잘 돼야 돼요.
그것들을 생각하고 창의하는 활동을 해야 우뇌도 성장하고 좌뇌도 성장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지. 얘를 365일 미술 활동만 시켰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 그리는 활동만 365일 그거 하나만 했어. 그 우뇌가 성장할까? 아니에요. 그림에 관련된 뇌만 성장하는데 그것도 일정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창의적인 걸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입시 미술이라든지 그냥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냥 무의식적인 활동들 그런 거 하면은 그냥 그쪽 뇌만 성장하게 되는 거야. 전체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이엘 100분까지 보고 듣고 따라하기로 치면은 뇌가 전체가 다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악보를 보고 치는 거는 그냥 보고 입력된 거를 명령하다라는 거를 그대로 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냥 피아노 치는 능력만 발달이 돼요. 뇌가 전체적으로 발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아노 치는 거에 관련된 뇌만 발달하게 돼요. 근데 보고 듣고 따라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모방성을 키우는 거거든. 이 모방성에 관련된 뇌는 내가 다음번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모방성에 관련된 뇌가 이제 몇 군데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어떤 걸 하든 똑같이 그 길을 따라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만들어지면요, 이게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포장 도로를 포장 도로로 만들고 그것들이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술 활동을 하든 음악 활동을 하든 체육 활동을 하든 그 길을 그대로 가게 되니까는 그 길이 두꺼워지는 거지. 더 넓어지고. 사고력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력도 우뇌랑 좌뇌랑 섞어가지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닦아 놓는데 그 길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길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 길이 더 두꺼워지는 거야. 사고력이 있는 애들이 사고력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고, 이런 모방성이 있는 애들이 어떤 거를 배울 때 굉장히 빠르고, 모방성을 키우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된다고? 보통 이제 우뇌를 많이 쓰고 시뮬레이션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떤 형상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후드업에서 받은 걸로 따라하는 거. 실질적으로 좀 스킬 활동이 들어가는 이런 모방성 같은 경우는 또 노력이 들어가는 모방성 이런 거 같은 경우 또 몸을 움직이거나 또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는 모방성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좀 뇌 활동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발달하는데 기본적인 그냥 보고 듣고 또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따라하고 이런 것부터 하면서 이제 뇌의 전체적인 스킬을 올리는 거죠.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품앗이도록 하고 지금 어머니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강제로 왼손잡이 애들 오른손 쓰게 하면은 역효과가 나가지고 애들이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원치 않으면은 최소한 쓰기 같은 경우 강제로 오른손을 하게 하지 않는 게 좋고, 뭐 오른손 많이 쓰면 좌뇌가 성장하고 왼손 많이 쓰면 우뇌가 많이 성장한다 라는 그런 찌라시 정보 좀 듣지 말아요. 말도 안 돼. 그런 걸로 될 것 같으면은 뭐하러 힘들게 이런 걸 해. 그냥 우뇌 성장하고 싶으면은 그냥 왼손 많이 쓰는 연습하면 되잖아. 그럼 왼손잡이 애들은 그냥 우뇌가 미친 듯이 뛰어나? 그냥? 그러면 미국 애들은 전부 그냥 다 우뇌형이겠네? 예. 그럼 오른손잡이 애들은 그냥 전부 좌뇌형이겠네? 그건 아니라고. 간단한 거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거에 속지 말아요.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